자, 안녕하세요. 에이트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자취생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빔 프로젝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도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는데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협찬받은 앵커의 네뷸라에서 나온 코스모스 스마트 빔 프로젝터, 이 녀석 3주 동안 사용한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빔 프로젝터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우선해서 봐야 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갈게요. 먼저 빔 프로젝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밝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 빔 프로젝터의 스펙으로는 루멘 그리고 안시 루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벌써부터 약간 용어가 조금 헷갈리죠. 그냥 쉽게 밝기라고 이해를 하세요. 그런데 여기서 루멘은 이 빔 프로젝터의 밝기, 쉽게 말해서 여기가 빛이 나온다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봤을 때 그때의 밝기고요. 안시 루멘이라는 거는 이 벽에 비춰졌을 때 우리 눈에 진짜 보이는 그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안시 루멘이겠죠. 일부 저가형 제품에서는 루멘만 표시해요. 그러면은 루멘은 뭐 2000 루멘, 3000 루멘, 뭐 5000 루멘 이렇게 높아지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안시 루멘 같은 경우에는 400 루멘, 500 루멘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보통 안시 루멘이 루멘의 5분의 1 정도에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900 안시 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. 이 정도라면 어두운 환경에서는 당연히 명암까지는 잘 보이고요. 특히나 이 친구는 10만 대 1이라는 명암비를 가지고 있고 HDR10이 적용되었는데요. HDR10이라는 것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한 화면 안에서 더 폭넓게 색감이나 명암을 표현해주는 기술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걸 볼 때 어두운 장면에서 실루엣밖에 안 보이고 이 디테일들은 전혀 볼 수 없던 장면들이나 아니면 하늘처럼 이 밝은 부분들을 날려버려서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이 HDR이 적용되면 한 화면 안에서 더 넓은 색감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디테일한 요소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영상 시청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 화질보다 더 좋아서 좀 놀랐어요. 약간 그런 거 있죠. 불 끄고 각 잡고 이제 영화 보는데 그 자취생들의 로망, 캔맥주 하나에다가 안주 조금 딱 사놔가지고 빔 프로젝터로 뒹굴거리면서 영화 보는 거. 그렇게 힐링하니까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 이번에 넷플릭스 보는데 진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그래서 헤어나오기가 힘들 정도였어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형광등을 켜고도 봤는데요. 어두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명암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유튜브 컨텐츠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밝기였어요. 한번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외부 자연광이 밝게 들어올 때도 켜봤거든요. 근데 이때는 좀 보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. 창문을 열어놓고 완전히 밝을 때 자연광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영화를 틀어놓은 건데요. 뭔가 있다 정도, 사람이 있긴 있다 정도까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영상 시청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보통 밝을 때도 볼 수 있는 빔 프로젝터는 100만원, 200만원도 훌쩍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고려하면은 준수한 성능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빔 프로젝터를 고를 때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바로 OS를 어떤 걸 지원하느냐 요거예요. 요즘 스마트 빔 프로젝터는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있어요. 그 말이 무엇이냐, 바로 이런 스마트폰 연결 없이 이 녀석 자체만으로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컨텐츠를 다 감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어서 유튜브, 왓챠, 넷플릭스 같은 어플을 자체적으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참고로 넷플릭스는 네뷸라 매니저라는 앱을 설치한 후에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이 일부 제품들을 알아보니까 이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해서 사용을 해야만 컨텐츠를 볼 수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영화를 감상하다가 카톡이 오면 카톡 화면이 뜬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빔 프로젝터가 끊긴다거나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HDMI 케이블도 따로 있어야 하고요.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해서 이 녀석 단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리했어요. 약간 이렇게 쉽게 그냥 움직일 수 있는 TV가 하나 있는 느낌?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스피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사실 보통 가정용 빔 프로젝터, 가정용이 아니더라도 보통 빔 프로젝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는 조금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막 2W짜리 아니면 뭐 6W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로 스피커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진짜 화질 다음으로 놀랐던 게 이 사운드였습니다. 아예 설정을 보면은 이 친구를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설정까지도 있어요. 빔 프로젝터를 사용 안 할 때는 아예 스피커 전용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뭐 이런 자신감 같은 거겠죠. 워낙에 출력이 좋다 보니까 제 자취방에서는 최대로 키워서 듣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였고 중간 정도로 해도 소리가 충분해서 액션씬 같은 걸 볼 때 사운드가 주는 몰입감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.
물론 이 별도로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도 지원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10만원 초반대, 10만원 초중반 정도의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굳이 연결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낄 정도였어요. 아예 홈시어터용 그 스피커 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사실 사운드는 이 녀석으로 봐도 웬만큼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빔 프로젝터를 살 때 가장 우선해서 봐야 하는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 외에도 따져볼 게 굉장히 많아요. 제품이랑 좀 더 보면서 알려드리자면은 이 녀석은 초점이나 각도 조절을 알아서 해줍니다. 전원을 켜게 되면은 자동으로 네뷸라 로고가 나오면서 초점을 싹 잡아요. 그리고 기기를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기울기를 조절해서 수평을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수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. 그냥 편한 건 자동으로 해버리는 거. 참고로 좌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옮기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에는 이렇게 나사 구멍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삼각대에다가 놨는데 이 녀석을 거꾸로 매달아서 천장에다가도 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거꾸로 달아도 정상적인 영상 비율을 송출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알아서 회전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보면 뭐냐, 어디에서 보든지 이 녀석이 알아서 각도를 맞춰준다. 그래서 편리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보다가 뭐 안방에서 보다가 이렇게 했을 때 영상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키스토 조절 각도가 40도까지 지원을 합니다.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의 다 맞춰줘요.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약간 과하게 들어갔다 싶을 정도로 자동으로 화면을 맞춰주는 기능이 좋았습니다. 사실 저는 빔 프로젝터 이 녀석을 3주 동안 사용하면서 움직일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. 거의 뭐 시즈 모드 바꿔서 그냥 그대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뭐 이러한 장점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여기서 줌이라는 설정이 있어요. 이 녀석으로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빔 프로젝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화면 비율을 줄이거나 늘려서 원하는 크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. 최소 30인치부터 최대 120인치까지 지원을 하는데 줌아웃 기능을 사용하면 빔 프로젝터가 놓인 위치에서 70%까지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내 방 크기에 어느 정도의 빔 프로젝터가 적절한 크기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친구는 화면 비율을 그냥 조절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집에 맞는 빔 프로젝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빔 프로젝터가 우리 집에 알아서 맞춰줍니다. 물론 알아서는 아니고 알아서 조절을 해야겠죠. 그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. 다음으로는 소음이랑 발열도 살펴볼 건데요. 이게 실제로 들으면은 한 선풍기 미풍 정도의 소음이었어요. 콘텐츠를 감상하지 않고 이 녀석을 켜놓기만 했을 때에는 좀 거슬리는 정도인데 영상을 시청하고 뭐 사운드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럴 때에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. 자,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제 방이 조용할 때는 20dB 정도 나오는데요. 만약에 이 녀석 코스모스 제품을 켜게 된다면 이렇게 90cm에서 쟀을 때 데시벨이 30dB 정도로 높아지네요. 그리고 발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있더라고요. 저는 3주 동안 이 3평 정도의 침실 제 방에서 사용을 했는데 문 닫고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은 약간 공기가 좀 답답해지는 느낌? 그 정도 느낌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저도 이 빔 프로젝터를 처음 써보는 거라서 소음이나 아니면 발열이 이게 뭐 많은 정도다 아니면 적은 정도다 이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체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죄송하네요. 자, 이외에도 이 다양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. USB나 HDMI 포트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. 콘솔 게임기나 노트북도 연결이 가능한데 게임 콘솔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와이파이 잡아서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진짜 제일 좋았던 게 눕혀가지고 천장에다 쏘면 진짜 좋더라고요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 나를 똥 싸는 기계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? 이 녀석이 딱 그거였어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이런 각도로 그대로 보다가 잠들 수가 있습니다. 천장에다 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? 원래는 사실 이 친구가 눕혀서 사용하라고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. 근데 눕혀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생각보다 만족감이 컸어요. 약간 이런 것도 화면 방향 조절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약간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이 네뷸라에서 나온 코스모스 스마트 빔 프로젝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이 빔 프로젝터를 고를 때 어떤 것들을 우선해서 봐야 하는지, 그리고 기타 성능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. 전반적으로 이 제품을 봤을 때는 약간 저가형의 일반 빔 프로젝터가 아니라서 약간 가격적으로 조금 초기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스마트 빔 프로젝터라는 영역으로 보면은 같은 80만원대 가격대에서는 갖출 것을 준수하게 갖춘 제품
제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좋은 사운드를 빔 프로젝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,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FHD에 준수한 화질, 그리고 안드로이드 OS 탑재로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다, 이런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